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에 대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화토동근하고 수토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토기토하고 별반 차이는 없고요. 화와 토가 같이 작업해서 금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을 금화교육이라고 하고요. 수하고 토가 함께 작업을 해서 목을 만든다. 이것을 후계자한테 전수한다. 고객한테 전달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토수 합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한란으로도 알아보는 화토동법, 수토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토동법 또는 화토동근이라고 하고요. 연해자평의 천간의 토가 지지의 화와 위드죠? 작용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수토동법은 토수합일이라고 하고요. 또는 토수동덕, 토수합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명리정종의 천간의 토가 지지의 수와 작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와는 함께죠. 연해자평은 화토동법을 주장했고요. 명리정종은 수토동법을 주장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화토동법하고 수토동법 사이에서 무엇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화토동법하고 수토동법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형 시간이고요. 자연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순환하는 순환형 시간이다.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고 이렇게 죽잖아요. 소년, 청년, 중년, 노인. 한 사람의 일생으로 봤을 때는요,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화토동법에 의한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끝내도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사람의 시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결실을 다음 세대 또는 후손에게 전해야 한다. 이 전함은 내가 부모 세대 또는 조생한테 이렇게 이어온 거죠. 세대와 세대로 전하는 수토동법도 중요하다. 화토동법이 맞느냐, 수토동법이 맞느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인간의 삶은 화토동법으로 나의 삶을 살고 수토동법으로 부모한테서 내가 받고 그 받은 것을 다시 후손한테 전해야 한다. 화토동법 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 수토동법 다음 세대한테 전하는 변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자 동을요, 같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함께 또는 같이 화하고 토가 작용해서 금을 만들고 수하고 토가 작용해서 목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적은 거고요. 화토동군을 금화교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과정을 말하고요. 청년에서 중년으로 가는 과정에 내가 여름에 열심히 노력한 걸 갖고서 가을, 중년에 금이라는 결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수토동법, 화토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알주머니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1, 2, 3번 내용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토하고 기토가 이렇게 수화를 인식해 갔고요. 환경을 만들면요. 이것을 품다라고 했죠. 그 환경을 통해서 기르는 과정을 거쳐갔고요. 낳는 건 목하고 금을 낳죠. 수토동법이니까 당연히 목을 낳아서 이것을 후손, 다음 세대한테 전한다.
먼저 토국수로 토가 수를 뿜어서 인식하고 환경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목국토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요. 임수무토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무토가 임수를 품어서 인식하고요. 임수가 신임을 통해서 이렇게 간목으로 변하잖아요. 병아리를 생각하시고요. 이 신임에서 갑으로 가는 과정이 기르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토를 뚫고 나오는 이 소토가 최종적으로 목국토에서 나오는 전수 과정이다. 이것을 수토동법 또는 토수합일이라 부른다. 이 토수합일은 아부태산이 만든 단어예요. 이 세 가지 과정, 품고, 기르고, 낙타를 우리는 수생목이라 부르고 이것을 수토동법 또는 토수합일이라고 말한다. 창강샘은 토국수, 목국토, 그리고 수생목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말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목국토 과정을요, 목이 토를 뚫고 나가기 전 과정하고요, 이렇게 소토에서 나간 과정, 두 과정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런 세 과정, 품고, 기르고, 낳는 과정을 토탈해서 수생목이라 부른다. 수생목 사이에는 토가 있고요. 그리고 금도 있다. 목으로 이렇게 소토돼서 전수가 되면요. 이 목은 다시 토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고요. 개수와 병화에 의해서 다시 길러진다. 자연은 순환을 통해서 계속 변화한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 무토 기토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지난 강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토동법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죠. 열심히 노력하여 나의 결실을 만들어냄. 병무는 을병으로 사람을 잘 운영 관리하는 지도력, 관리력으로 경금이라는 결실을 만드는 거고요. 정기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해서 단단한 전문가로서 결실을 만드는 걸 말해요. 화생토, 토생금, 그리고 화극금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토생금을 이렇게 전으로 또 나눴어요. 화생토는 화를 토가 이렇게 품어서 인식하고 환경을 마련하는 거고요. 화가 목생화로 지난 시간에 경험이나 경력을 갖고서 금을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이 기르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금이 토를 뚫고 토토에서 나타가 되면요. 최종적으로 토생금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토탈해서 화극금이라고 부른다. 이 화극금 사이에는 토가 있고 목이 있다. 이 금은 다시 토가 둘러싸고요. 정화하고 임수에 의해서 길러진다. 이 과정을 화생토, 화극금을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요. 토생금으로 최종적으로 소토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편하신 걸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한난으로 알아보는 화토동법, 수토동법. 한난요습은 심리를 말하죠. 내가 어떻게 인식했느냐. 자축월 또는 자축은
실제 추운 것을 말하고요. 임수는 내 마음이 춥다. 심리 또는 인식을 말해요. 내 마음이 추우니깐요. 나만 힘들어. 나만 어려워. 나만 외로워. 이런 가난한 마음이 들어서요. 자기 동정, 자기 연민을 갖는다. 임수는 이렇게 무토가 막아줘야지요. 제대로 막는 거라서요. 자제하는 자제심이 생긴다. 자제를 통해서 신임으로 기르는 작용을 하고요. 참고 견뎌서 봄에 간목을 내놓는다. 또는 자손, 후계자한테 나의 신금, 상품 가치를 전달을 한다. 거기에 비해 임수를 기토로 막으면요.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금이란 상품 가치를 고객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기토가 임수를 다 못 막으니까요. 한파 동파에 의해서 상품 가치가 반은 사라지고 반만 남은 상품을 나처럼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판매를 한다. 김탁수 간목생동으로요. 자신만을 위한 꾀를 낸다고 해서 예전에는 안 좋게 여겼는데요. 지금은 모략 또는 지략이 있다, 경영에 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타인의 가난한 마음을 이용해 갖고요. 이런 명품 브랜드를 갖고 다니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것이다. 명품 브랜드는 실용적인 면보다는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죠. 타인의 가난한 마음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다. 병화 관련된 화토동법, 수토동법은요. 다음 시간에 축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